야당이 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9월 초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의총이 예정되어 있고요. 뭐 이 김용태 위원장의 말은 좀 당장의 사퇴는 좀 거부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사퇴를 할 사람이 당무감사를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무감사라는 건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대표든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입니다. 네.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안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나 네. 똑같은 거죠. 당무감사를 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당무감사가 핵폭탄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정당해산, 입에 쉽게 올릴 수 없는 표현이 정당해산이에요. 네. 정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나온 소속 정당에 정당해산을 운운했는데 어찌됐든 그날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후보 교체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후보 교체가 그 시도를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당원 당규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부분적으로 많았는데 일단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해서 덮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건 그 한덕수 총리로 교체하려고 한 세력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도발적인 발언이 오늘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굉장히 큰 충돌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논란을 둘러싼 진상규명 나서겠다 또 이야기가 있었고,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좀 친윤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저는 약간의 비판적 시각은 이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진짜 갖고 있었다면 선거 때 했어야 됐다. 선거 때 정말 아무리 뭐 당내 문제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원들의 힘으로 사실 이거 바꾼 거잖아요. 네. 이런 그 후보 교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다면 후보에게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와 관련된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했어야 되고,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그 후보의 어떤 임명 뭐 지명에 의해서 그냥 돕는 도우미가 아니라 당을 지금 책임지는, 아무리 뭐 지금 후보가 모든 당무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에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절박한 상황들,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자료를 주면서 이거 빨리 이거 위험합니다라는 그 지금 여론조사의 어떤 그 지지율의 자료들이 비대위원장한테도 갔다면 이건 그때 했어야 됐다. 지금에 와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다시 당권을 지금 도전하기 위한 자락을 및 그림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사실 있다는 거죠. 네. 뭐 전당대회 얘기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16일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원내대표 새롭게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김도읍, 박대출, 김성원, 성일중 등 굉장히 여러 명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또 앞으로의 그런 뭐 지도부 체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원내대표 선거가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거의 대부분이 주류 측이라고 생각해요. 뭐 친 누구,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친박 이후부터 친노 이후부터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은 주류 비주류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사실은 패배한 책임을 주류가 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비주류가 어쨌든 이거는 이러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교체가 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순서상 맞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도 그랬어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되고 패배했는데 바로 당권을 장악하잖아요. 재보궐선거 나가서. 이 패턴이 국민의힘도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불패. 그러니까 후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패배한 후보는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뭐 이런 지금 그 사례를 또다시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김기현, 나경원, 성일종 이 의원들은 제 기억에는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를 했다거나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또다시 원내대표를 하겠다라고는 잘 안 해요. 네. 원내대표 몇 번씩 한다거나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오신다는 건 어쨌든 혹시나 비주류가 이번에
당대표가 됐을 때 원내대표로서 견제를 하겠다. 또는 원내대표가 지금 만약에 선출이 되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30일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원장 공석이 됐을 때 원내대표가 사실 이 비상시국에서 비대위의 어떤 그런 비대위원장의 어떤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셈법이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또 나오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게 아니냐. 네.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 계속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주류가 하면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에 모실 정서국 의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